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지금 9시 20분 조금 넘었네요. 오늘 좀 살짝 일찍 나왔습니다. 뭐 좀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 보통 9시 퇴근하는데 오늘 한 8시 한 35분쯤 나왔습니다. 오늘도 영감님하고 밥을 식사를 안 해가지고 어른들과 가끔씩 이렇게 밥을 또 식사를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약간 뭐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일찍 나왔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금쪽 같은 얘기를 좀 듣긴 했어요. 점심 때 이제 우리 또 이 어르신하고 회사 임원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말하자면 그냥 구조정치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한 70이 넘으신 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70년대 60년대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뭐 유신 체제라든지 또는 뭐 이런 어려운 시절, 심지어는 뭐 본인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74년, 본인이 74학번인데 그 74학번이면 유교가 끝난 지 53년도 끝났으니까 20년 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20년밖에 안 된 시대에 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란 것이 뭐 이렇게 되게 옛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20년이 전이면 지금 이제 우리가 2022년이니까 2002 월드컵 때 전쟁이 끝난 거예요. 2000년에는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뭐 이런 건데 그 20년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느끼는 이 전쟁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전쟁을 느껴본 지가 벌써 없죠, 저희는. 그리고 지금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전쟁을 뭐 느껴보지 못하셨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느끼는 어떤 이론적인 전쟁의 느낌하고 좀 다른 그런 어떤 얘기들을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그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그 진짜 지혜인 것 같아요.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당연히 맞겠지만 아무튼 근데 또 전쟁을 또 겪으면 또 너무 또 이게 꼴통 보수의 느낌으로 또 얘기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전쟁도 안 느껴봤지만 그래도 이제 한 20년 정도 전에 전쟁을 느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어른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솔깃했습니다. 시작부터가. 제가 이제 6개월 딱 지났을 때 이제 지난달인가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날 때가 됐다. 푸틴이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될 때가 됐다. 왜 유가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겨울이 오고 있고 또 이러면서 러시아도 러시아 나름대로 좀 겨울을 보내야 되잖아요. 뭐 자기 나라만 이렇게 뭐 석유가 나긴 하지만 본인 국민들도 겨울나기를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고 있으면 인기가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이제 하기가 여러 가지로 되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도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쟁을 안 끝내고 지금 한 달이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핵무기 쓰냐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이 무리수를 던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는 전쟁을 끝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전쟁을 안 끝내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도에다 막 폭격을 하고 키우에다 폭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제일 먼저 딱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왜 근데 자기 도시가 미사일을 맞는데도 왜 러시아에다가 단 한 방의 총소를 쏘지 않느냐, 미사일을 안 쏘느냐, 이걸 왜 그런 거 같냐, 딱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뭐 당연히 이제 핵무기라고 말씀드렸죠. 왜? 러시아는 핵무기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없지 않느냐. 핵무기가 있는 나라에 수도에 뭘 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내가 너한테 뭐 기사대기 하나를 날린다는 느낌으로 되게 큰 나라가 그 작은 나라 이 입장에서 이거 쏘기 어려운 거죠. 뭐 아무리 그 핵을 쓸 수 없다 뭐 저걸 말씀드렸지만 이 핵이라는 것은 정말 쓰기 어려운 무기라고 하지만
자기 수도가 막 공격을 당하면 핵을 쓸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손쉽게 그런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 정치학적인 얘기인 거죠. 사실 뭐 어르신께서 이제 뭐 그런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뭐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뭐 전무님도 계시고 뭐 이런 부사장님 이런 계신 분들이 좀 다른 분들이 젤렌스키가 국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에서 딱 전쟁을 끝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언제까지 전쟁 계속하고 국민들 되게 힘들게 할 것이냐. 젤렌스키가 지금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로 이제 또 옆에 계신 임원분께서 얘기를 딱 하시니까 부사장님께서 딱 동조하실 줄 알았는데 딱 하는 얘기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아느냐. 이 얘기가 재밌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85학번이고 얘기하시는 분 74학번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경우였으면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과연 이 전쟁을 계속 지속을 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다 전쟁을 하고 싶지 하지 않는데 과연 전쟁을 6개월 이상 끌고 지금도 뭐 영토를 탈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럼 과연 그 사람 이 지도자가 하자는 얘기대로 국민들이 따라왔겠느냐 이거죠. 결국은 젤렌스키가 혼자 정치라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측근들도 있고 참모들도 있고 또 지지자들도 있고 또 국민들도 있고 근데 그 국민들이 전쟁 여기서 멈춰야 된다. 러시아하고 같이 러시아에서 그냥 편입돼서 살고 싶다. 막 이랬으면은 과연 젤렌스키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저항을 하면서 할 수 있었겠느냐. 뭐 미국한테 계속 아무리 무기를 공급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신 얘기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젤렌스키라는 사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봤을 때 이 저항을 하자 그리고 러시아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싫다라는 감정이 훨씬 더 컸다는 걸 느꼈다라고 하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젤렌스키라는 대통령은 분명히 국민들의 의견과 정서는 항전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결국은 지금 항전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딱 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또 이야기가 시작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러시아가 만약에 그렇게 살기가 좋은 나라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다가 번영된 나라였으면 우크라이나라는 국민이 뭐 젤렌스키가 좋아서 뭐 젤렌스키 밑에서 통치를 받으면서 우크라이나라는 이름 조그만 나라의 이름 국민으로 살고 싶겠냐. 당연히 러시아라는 나라 큰 나라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이러지 뭐하러 이렇게 작은 나라의 영역의 국민으로서 자처를 해 살겠냐. 아마 국민들은 러시아라는 나라의 영역 안에서 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치학을 공부했지만 참 무릎이 쳐지는 얘기더라고요. 예, 뭐 단순히 뭐 정치적인 이론을 가지고 국제정치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식인 거죠. 일반적인 상식. 말하자면 저는 지금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 코너는 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뭐 중국이 예를 들면 뭐 상당히 커져서 지금 공산주의 국가인데 한국의 나라를 뭐 예를 들면 병합을 한다든지 복속을 하려고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안으로 들어가 살고 싶어하는 국민이 몇 프로나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과연 그 국민들이 많다면 물론 다시 들어가 살겠지만 과연 그 중국 안에 들어가서 흡수가 돼가지고 중국의 정치 안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마 비율이 많겠느냐 적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아마 저는 이제 반대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크고도 하지만 러시아나 중국이나 결국은 한 사람의 1인 독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진핑이 됐든 푸틴이 됐든 벌써 시진핑은 벌써 지금 15년을 이제 앞으로 10년 했고 앞으로 또 5년을 더해서 15년을 이제 정권을 가지게 된 독재자인 거죠. 어쨌든 본인이 원치 않든 푸틴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러시아가 뭐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지만 현재 형식으로 봐서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도 어쨌든 한 지도자가 20년 이상을 했다면 그건 독재자인 건 맞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정서가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서가 과연 한 사람이 20년 15년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의 정치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구성원이 돼서
읍소하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 독재자의 지도 아래서 지도 영도력 아래서 자기가 일부러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A가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70이 되신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뭐 가실 날도 물론 뭐 이제 요즘 뭐 100세 시대니까 이제 오래 살겠죠. 근데 많이 살아보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옛날 우리가 이제 보수라 그러면 막 이제 막 꼴통 보수라 그러면 막 왕조 이런 거 막 그 뭐 독재 이런 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상당히 자유분방한 걸 좋아하는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독재자 밑에서 살고 싶고 또는 뭐 이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든 러시아든 지금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부사장님. 그러니까 딱 하신 얘기가 상당히 오래 갈 것 수밖에 없다. 왜? 일단 우크라이나는 국민들이 러시아 밑에 들어가 살기 싫다는 거예요. 들어가 살기 싫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부부싸움도 예를 들면 둘이 한 부부가 여자가 남자한테 들어가 같이 살기 싫은 사람은 죽어도 같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개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어느 집에 들어가기 싫으면 막 그렇게 안 들어가려고 막 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러시아랑 같이 살기가 싫은 거예요. 뭐 그게 어쨌든 뭐 머릿속에 이미테이션이든 뭐 실제가 아니든 간에 지금 현재는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거기에서 들어가 살기 싫은데 어떻게 이게 빨리 끝날 수 있겠느냐. 지금 영토 병합이 돼 있는 뭐 20% 정도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포기하는 것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 그거 영토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기한다 그래도 러시아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토를 수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유도 어차피 러시아를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가 없는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영토도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제 이게 지루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물론 이제 국력이 적죠. 예, 국력이 적고 러시아가 훨씬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러시아가 처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니까 이 젤렌스키하고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일치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죽자 이거죠. 그냥 뭐 어차피 나는 우리 이렇게 된 마당에 어차피 이만큼 20%까지 다 지금 점령당하고 지금 미사일 쏘고 막 뭐 수도권까지 이렇게 다 박살이 난 입장에서는 이미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된 거예요. 그 어른 생각은.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 정치 이론이라든지 뭐 경제적인 어떤 뭐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제 이판사판이 된 거예요. 마치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별사항전 또 일본이라는 나라가 결사항전을 어떤 그런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된 마당에는 너희들 나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같은 하늘을 둘 수 없는 이제 나라가 된 거고 뭐 핵무기를 쏜다고 해도 아마 항복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러시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려가서 원래는 금방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을 끌고 가서 결국은 상당히 지루한 싸움을 하다가 서로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타협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참 뭐 상당히 뻔한 얘기 같지만 정말 명쾌한 대답이었어요. 예, 상당히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작은 나라니까 빨리 질 것이다 이것도 틀렸고 또 러시아가 지금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지금 이제 점령된 영토에서 이제 물러나서 다시 뭐 크림반도까지 다 넘겨주고 갈 것이냐 이것도 아닌 거죠. 예, 러시아도 큰 나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핵무기도 있고 나라의 국토도 넓고 천연정황도 많기 때문에 전쟁을 어쨌든 하자고 한다면은 우크라이나보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더 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속력이 더 강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여기서 전쟁을 끝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한 나라는 현실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한 나라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약하지만 정신적으로 이미 물을 건너갔기 때문에 전쟁이 끝이 날 때까지는 할 것이다. 그러면 한 사람은 지속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속할 수 있고 한 곳은 정신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면 이건 상당히 오래가는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인데 이 정신력과 물질적인 능력이 소모돼서 끝을 보는 날이 바로 그때가 이 전쟁이 끝나는 날이라는 거죠. 정말 명쾌했습니다. 저 그 얘기 듣고 약간 소름이 쫙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헨리 키신저가 예를 들면 뭐 이 정도에서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포기를 하고 중립국을 선언해야 된다는 얘기를 뭐 한 거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정치 분석가라든지 또는 외교안보 보좌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는 얘기고, 자기 것을 뺏기고 자기 팔을 뺏기고 자기 오른팔 왼팔을 뺏기고 또는 자기 자동차를 뺏기고 자기 재산을 뺏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냉정하게 내가 20% 주고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20%를 준다고 해서 이 러시아 나라가 20%를 줬다고 해서 그럼 다시 침공할 가능성이 없느냐?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나도 불안한 거고, 이걸 어떻게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야 본인 입장에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러시아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이걸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이 존립을 걸고 어차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20%를 줘도 저 사람들이 뭐 또 30%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절반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다 달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같이 살고 싶지 않은 나라의 영역인데 이제는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위협이 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절대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심리적으로 이미 그러니까 극복해버려야 될 어떤 장애로 러시아를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물러날 수가 없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참 이게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원래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가 전쟁을 하지 않고 싶다. 내가 너하고 싸워서 내가 득볼 게 뭐 있냐. 아니야, 여기서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예 그냥 묵사발을 내서 칠갑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맞다 보니까 얘가 상당히 좀 훌륭한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 좀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어. 내가 너무 이게 싸가지 없이 좀 민주주의 아니 좀 인격적으로 중요하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든지, 아무튼 전쟁 수행 의지를 꺾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아예 모자라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든지, 아니면 인격적으로 내가 대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든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정신적으로나 뭐 물리적으로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난감하게 됐어요.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을 안 하고 이기는 게 제일 좋은데 겁을 처음에 확 줬어야 되는데 못 주고, 또 인격적으로도 되게 좀 약간 내가 쟤한테 무릎을 꿇으면 무릎 꿇은 놈이 약간 좀 뭔가 지금 병신 같은 느낌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여러 가지로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전쟁을 빨리 끝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봉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공갈을 더 칠 것이고, 실제 핵무기를 쓴다고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손을 들 것이냐, 과연 항복을 할 것이냐 했을 때 항복 안 할 거라는 얘기죠. 핵을 쓰면 오히려 더 러시아는 더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이 크다. 왜? 핵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안 꿇었을 경우에는 정말 그 다음 카드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러시아는 정말 완전히 개망신을 당하는 상황으로 이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카드가 지금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러시아가 바라는 길은 이 정신력이 발이 꺾여서 이 우크라이나 정신적인 의지가 꺾일 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 전쟁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부적인 안에서 푸틴도 지금 자기 지지자들이 지금 엄청 아우성을 칠 거란 말이죠. 뭐 전쟁 금방 끝날 줄 알고 시작해놓고 이게 뭐냐라고 이제 반대파는 막 그럴 것이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은 초장에 빨리 박살냈어야지,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질질 끌어가지고 이렇게 됐느냐라고, 지금 핵무기 당장 썼어야지,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좀 찬반 양론으로 갈려가지고 머리 아파 죽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에 봉착된 사람은 이제 쪽은 러시아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힘든 것이 이미 현실이 됐고 여기서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믿져봐야 본전인 거예요. 어차피 다 망가졌어요. 이미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다 위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나 봐야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상당히 전쟁이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양쪽이 다 거의 다 정신적 지속력과 현실적 지속력이 무너졌을 때 답이 나올 것이다. 이게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명쾌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식사를 하셨던 그 영감님의 어떤 그 명쾌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전해 드리는 겁니다.